나이 들어서도 자위를 하는 남성이라면 이 말을 꼭 들어야 합니다. 아무도 거의 말해주지 않는 비밀이 있거든요. 사실, 자위는 당신의 발기를 약하게 만들고 민감도를 떨어뜨리고 자신감을 잃게 만드는 유일한 요인일지도 모릅니다. 자위를 한다는 이유 때문이 아니라 자위하는 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모이트카라 박사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60세 이상 남성분들이 에너지, 친밀감, 그리고 힘을 되찾도록 도와왔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제가 매주 진료실에서 접하는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잘 이해되지 않는 문제 중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자위행위가 좋든 나쁘든 흑백 논리로만 판단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중요합니다. 자위행위는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잘못하면 성기능, 호르몬, 혈액순환, 심지어 타인과의 관계까지 서서히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60세 이후의 자위행위에 대한 10가지 숨겨진 위험에 대해 대부분 의사가 설명하지 않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적인 습관을 전립선을 보호하고 혈류를 개선하고 테스토스테론을 강화하고 친밀감을 높이는 도구로 바꾸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환자들에게 차의 탄력을 회복하고 처방전 없이 안전하고 강력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연스러운 7초 기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여러분의 건강과 자신감은 진실을 말할 자격이 있으니까요. 시작하기에 앞서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버튼을 탭하고 알림음을 켜주세요. 그러면 60대 이상 남성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중요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댓글에 댓글 하나를 남겨주세요. 마음에 안 드신다면 댓글 공개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소중하며 여러분께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대부분의 남자들이 예상치 못하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위험은 단순히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훨씬 더 깊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60세 이후 자위행위의 첫 번째 숨겨진 위험전은 수많은 남성의 정서적 안녕을 조용히 침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그것에 대해 경고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몸이 아니라 주변 세상과의 연결이에요. 제 환자 한 분 맞은편에 앉아 계셨던 기억이 납니다. 67세에 은퇴한 고등학교 교사셨죠. 그의 눈빛에는 고요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나이 때문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느껴지는 묵직함이 느껴졌습니다. 몇 분간 가볍게 이야기를 나눈 후 그가 몸을 기울여 말했다. 선생님, 저는 몇 달 동안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제 스스로 모든 걸 해결해요. 그렇게 심해요. 그 질문이 내 머릿속에 맴돌았다. 행위 자체 때문이 아니었다. 자위 행위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사실, 의도와 균형을 가지고 행해지면 남성의 성생활의 건강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친밀감을 뒷받침하는 것이 아니라 친밀감을 대체하는 것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입니다. 60대, 70대, 심지어 80대까지 많은 남성들이 조용한 일상에 빠져드는 것을 느낍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은 위안이 되고, 습관이 되고, 무언가를 느끼는 방법이 됩니다. 아주 잠깐일지라도요. 그리고 점점 더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추구하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감정적으로, 낭만적으로, 심지어 사회적으로도 말이죠.
자위행위는 그 틈을 메우다가 결국 그 틈은 협곡이 된다. 이건 단순히 섹스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삶으로부터, 포옹으로부터, 웃음으로부터, 눈맞춤으로부터, 그리고 단순히 환자나 연금 수급자가 아닌 남자로 여겨지는 느낌으로부터 미묘하고 고통스러운 후퇴에 관한 문제입니다. 저는 남자들이 데이트, 접촉, 관계의 욕구를 잃는 것을 보았습니다. 단순히 혼자만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실제적인 관계에서 겪는 취약성에 직면하는 것보다 쉬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말할 사람은 거의 없을 진실이 있습니다. 신체적 접촉은 단순한 쾌락 이상의 것입니다. 그것은 약과도 같습니다. 감정 회로를 활성화하고 테스토스테론을 활성화하고 자존감을 살아있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손을 내밀지 않으면 당신의 세상은 좁아지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누구도 당신이 아직 줄 수 있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점점 더 내면으로 향하는 것을 느꼈다면, 개인적인 삶이 당신과 소통하는 유일한 원천이 되었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더 많은 것을 위해 배선되어 있다는 신호이자 상기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났더라도 더 많은 것이 여전히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연결을 되찾는다는 것은 반드시 데이트를 다시 시작하거나 로맨스를 쫓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오랜 친구에게 전화하거나 지역단체에 가입하거나 새로운 사람과 대화를 시작하는 것처럼 사소한 일부터 시작되기도 합니다. 친밀함은 단지 육체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서로에게 보이고, 들리고, 다시 인간답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친밀함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는 것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독립이라는 위장을 한 고립에 안주하기 시작합니다. 감정적 거리가 숨겨진 위험 중 하나라면, 그 다음 위험은 신체 자체에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대부분의 남성은 너무 늦을 때까지 이것이 해롭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얼마 전 70대 초반의 환자 한 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걱정거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선생님, 제가 그 아래에 염증이 생긴 걸 느꼈어요. 최근에 그런 일이 더 자주 일어나고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진심으로 걱정하는 듯하면서도 약간 부끄러워하는 기색이 느껴졌다. 마치 이제쯤은 이런 걱정에서 벗어났어야 할 것 같은 표정이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음경의 피부는 점점 얇아지고 섬세해지며 치유 속도도 느려집니다. 신체는 젊었을 때 가지고 있던 콜라겐과 탄력 중 일부를 잃습니다. 수십 년간의 마찰과 결합하면 많은 노년 남성에게 우리가 미세병변이라고 부르는 것이 생기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미세병변은 자위 행위 중에 피부에 생길 수 있는 작은 찢어짐이나 찰과상이며 특히 너무 공격적으로 하거나 적절한 윤활 없이 할 때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처음에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약간 붉어지고 나중에 가벼운 따끔거림이 있고 몇 시간 동안 약간 민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반복적인 미세한 부상은 염증, 자극, 심지어 흉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민감성을 더 악화시킬 뿐, 더 좋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따뜻하고 습한 환경에서 번성하는 박테리아나 곰팡이에 의한 감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나쁜 점은 많은 남성이 불편함이 호르몬이나 신경에 문제가 있어서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기술적인 문제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위행위는 아프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망가졌다는 신호가 아니라 당신의 접근 방식도 당신의 몸과 함께 발전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첫째, 부드럽게 대해주세요. 당신은 더 이상 25살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건 약점이 아니에요. 자신의 몸을 더욱 조심하고 존중해야 할 이유가 됩니다. 두 번째로, 항상 고품질이 수성 윤활제를 사용하세요. 석유 젤리나 침은 사용하지 마세요. 적절한 윤활제는 마찰을 줄이고 찢어짐을 방지하며 실제로 시간이 지나도 민감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속도를 늦추세요. 시간과의 경쟁이 아닙니다. 이건 완성이 아니라 연결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종종 이 삶의 단계는 즐거움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즐거움, 더 현명한 즐거움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신체를 존중하고 그 신체 뒤에 숨겨진 세월을 기리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만지는 방식을 바꾸는 것에는 부끄러운 것이 전혀 없습니다. 사실, 거기에는 힘이 있습니다. 당신은 신체에 맞서는 것이 아니라 신체와 함께 일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시대의 진정한 남성성이란 모습입니다. 회피가 아닌 인식. 마찰과 자극이 느낄 수 있는 경고 신호라면 느낄 수 없는 위험은 어떨까요? 피부가 아니라 뇌에 영향을 미치는 숨겨진 위험이 있다고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제 친밀감에 전혀 반응하지 않도록 몸을 조용히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음에 탐구할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의 쾌락에 대한 전체적인 접근 방식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는 64세였고 총명하고 건강했으며 여전히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내 사무실에 앉아 좌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생님, 그가 말했다. 예전처럼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어요. 혼자서는 잘 견딜 수 있는데 아내와 함께 있으니 느낌이 달라요.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어요. 이런 일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자주 일어납니다. 그리고 항상 낮은 테스토스테론 수치나 혈액순환에 관한 문제는 아닙니다. 때로는 제가 신경계의 조용한 조절이라고 부르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남자가 똑같은 방식, 똑같은 그립, 똑같은 리듬, 똑같은 압력, 똑같은 환상이나 화면으로 계속해서 자위행위를 하면 뇌와 신체는 그 특정한 패턴에만 쾌감을 연관시키기 시작합니다. 물을 부을 때마다 같은 경로를 따라갑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른 곳으로 흘러가는 법을 잊어버립니다. 성적인 용어로 이를 둔감하라고 합니다. 60세 이상 남성의 경우 파트너와의 성적 흥분을 느끼기 어렵거나 같은 결과를 얻기 위해 더 강한 자극이 필요하거나 아주 특정한 솔로 환경을 재현하지 않고서는 절정에 도달하기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한때 자연스러웠던 것들이 이제는 일처럼 느껴지고 혼란과 좌절, 심지어 수치심까지 불러일으킵니다. 하지만 이는 도덕적 실패가 아닙니다. 의학적인 실패도 아닙니다. 신경학적 조절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이러한 습관은 잊을 수 있습니다. 먼저 자신을 만지는 방식을 바꿔보세요. 속도도 조절하고 잡는 방법도 바꿔보세요. 다양한 자세를 시도해보세요. 매번 외부 자극에 의존하기보다는 상상력을 발휘해보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를 늦추는 것입니다. 서두르지 말고 마음껏 탐험하세요.
다양성과 자극을 만들어내면 신체뿐 아니라 뇌까지 민감성을 되살립니다. 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환자에게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신경계가 망가진 것이 아니라 단지 한 방향으로 과도하게 훈련되었을 뿐입니다. 필요한 건 수치심이 아닙니다. 인내심, 허락, 그리고 재정비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남자들이 수년간 무감각했던 파트너와의 관계를 단순히 다른 방식으로 회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약이나 시술이 필요 없었습니다. 절박함이 아닌 호기심으로 자신을 탐구할 수 있는 허락이 필요했습니다. 이 위험은 미묘하고 바로 그 때문에 위험한 것입니다. 파트너와의 거리가 너무 멀어져 더 이상 건널 수 없을 때까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리는 다시 놓을 수 있습니다. 이는 혼자서든 다른 사람과 함께든 즐거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재교육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둔감아가 신체가 쾌감을 느끼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라면 다음 위험은 훨씬 더 위험합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무언가를 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이 간과하는 위험이며 너무 늦을 때까지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여기서 모르는 것은 반드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거든요. 예전에 60대 후반의 한 남성분이 거의 1년 동안 미뤄오시다가 저를 찾아오신 적이 있습니다. 건강해 보였고 일주일에 3번씩 운동하고 수십 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해오셨지만 무언가 무거운 짐을 지고 계셨습니다. 몇 차례의 부드러운 대화 끝에 그는 마침내 인정했다. 닥터, 혼자 있으면 발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내와 함께라면 그럴 일이 없어요. 그래서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아요. 그 순간은 무겁게 느껴졌다. 그가 무너져서가 아니라 자신의 몸이 보내는 경고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소한 친밀감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은 사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 즉 혈관 질환, 혈당 불균형 또는 호르몬 감소의 초기 신호였다. 대부분 남성이 모르고 의사도 항상 설명해주지 않는 사실은 음경이 심혈관계의 기압계와 같다는 것입니다. 혈류가 느려지고 동맥의 탄력성이 떨어지고 호르몬 수치가 떨어지거나 신경 민감도가 떨어지면 파트너와 함께 발기를 유지하고 유지하는 능력이 가장 먼저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위행위가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보통 더 수월하기 때문에 많은 남성들이 모든 것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기능하고 있지만 그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정은 위험할 수 있다. 자위행위는 때로는 더 심각한 문제를 오해할 수 있습니다. 자위행위는 심리적 또는 생리적 복잡성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혼자 흥분을 유지하는 동안 심장질환, 당뇨병 또는 테스토스테론 감소의 신호일 수 있는 초기 단계의 발기부전을 간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환은 모두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매우 쉽습니다. 사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이런 걱정을 가진 환자가 일찍 저를 찾아오는 것이 더 좋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으면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호르몬 균형을 회복하고 공격적인 약물이나 수술 없이도 발기부전의 여러 원인을 되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60세 이상의 모든 남성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위험한 건 기다리는 것이고 위험한 건 침묵입니다. 발기가 덜 단단하거나 오래 지속되지 않거나 파트너와 함께 있을 때는 발기가 사라지지만 혼자 있을 때는 지속되는 등의 패턴을 발견한다면
무시할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한 증상이 아닌 온전한 인격체로 당신을 바라보는 믿을 수 있는 의사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은 해결책이 아닌 충만한 삶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문제를 혼자만의 습관으로 덮어두는 것은 당신이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치유를 지연시킬 뿐입니다. 이제 이러한 위험이 혈류와 호르몬에 숨어 있다면 다음 위험은 훨씬 더 놀라운 것, 즉 앉는 방식처럼 간단한 것에서 비롯됩니다. 믿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지금 당신이 취하는 자세는 쾌감, 감각, 장기적인 골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신경을 조용히 손상시키고 있을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70대 초반의 남성분을 만났습니다. 그는 사타구니 주변에 둔탁하고 지속적인 감각 저하를 호소하며 찾아왔는데 지난 6개월 동안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혈액순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밀 검사를 받고 나니 혈관계 문제가 아니라 신경계 문제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범인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간단한 것이 있었다. 바로 그가 앉아있던 방식이었다. 대부분의 남성이 알지 못하는 점은 자세, 특히 자위행위 시 자세가 신경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노년 남성들이 안락의자, 사무실 의자에 앉아있거나 조용한 곳에서 몸을 구부정하게 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이러한 자세는 해롭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딱딱한 표면에 앉거나 구부정한 자세로 앉으면 음경, 회음부, 그리고 주변 골반저의 감각을 담당하는 음부신경이 서서히 압박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한 압박으로 인해 무감각, 따끔거림, 감각 상실, 심지어 성행위 중이나 성행위 후에 통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종종 미묘하게 시작됩니다. 반응이 조금 둔해지거나 이상한 윙윙거리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방치하면 만성화되어 되돌리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남성이 문제가 호르몬이나 욕망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단순히 기계적인 문제인 것이 실망스럽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한번 이해하면 쉽게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결책은 인식부터 시작됩니다. 딱딱한 의자에 앉거나 몸을 앞으로 구부린 채로 자위행위를 하지 마세요. 대신 척추와 골반이 지지되는 비스듬한 자세나 누운 자세를 선택하세요. 무릎 아래에 베개를 놓으면 허리의 압박을 덜어주고 골반을 열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하루 종일 앉아있는 습관을 버리고 규칙적으로 휴식을 취하세요. 일어서서 스트레칭을 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세요. 근육과 마찬가지로 신경계도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편안함은 사치가 아니라 보호의 한 형태라고요. 개인적인 순간에 몸을 위치시키는 방식은 장기적인 건강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신경에 호흡할 공간을 주면 신체도 다시 감정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사소한 일처럼 보일지 몰라도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 큰 효과를 냅니다. 그리고 예전에 살아있다고 느꼈던 곳이 무감각해진다면 그것은 단지 신체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남성성, 자신감, 자기 자신과의 연결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세가 감각에 조용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반면 다음 위험은 훨씬 더 미묘한 것에 있습니다. 많은 남성이 스트레스, 외로움 또는 지루함을 느낄 때 의지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무해하고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숨겨진 감정적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자위행위가 더 이상 육체적인 행위가 아니고 유일한 탈출구가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60대 후반의 한 남자가 제 맞은편에 앉아 거의 지나가는 말처럼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날은 그냥 감정에 지쳐버릴 때가 있어요. 자위행위가 그걸 멈추는 데 도움이 돼요. 그는 정욕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외로움, 스트레스, 지루함, 아무도 전화하지 않고, 아무도 확인하지 않고, 모든 날이 똑같다고 느껴지기 시작할 때 가슴에 쌓이는 둔한 통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의 말을 이해합니다. 60세가 넘은 많은 남자, 특히 은퇴한 남자, 과부, 혼자 사는 남자들에게 자위행위는 단순히 신체적 해방 이상의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일종의 탈출구가 됩니다. 너무 무거워서 감당하기 힘든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사실, 당신은 쾌락을 쫓는 게 아니에요. 안도감을 쫓는 거죠. 소음을 잠재우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자기 만족은 코르티솔 수치를 낮춰 스트레스를 일시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도파민, 옥시토신, 프로락틴이라는 호르몬이 짧은 시간 동안 분비되어 평온함, 안전함, 심지어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주는 화학 칵테일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그것이 유일한 감정적 배출구가 되면 천천히 회피의 형태로 변할 수 있습니다. 슬픔, 비탄, 좌절, 심지어 불안함까지 더 깊은 감정에 직면하는 대신 감각으로 그 감정을 마비시킵니다. 대처 메커니즘으로 시작된 것이 조용히 의존성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사교 모임을 빼먹고, 전화 통화를 피하고, 취미에 대한 관심을 잃을 때까지는 그것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저 집에 머물러서 잠깐의 통제감을 느끼는 것이 더 쉽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위로가 필요하다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남성은 감정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방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자위행위가 당신이 사용하는 유일한 수단이라면 감정적 도구를 확장할 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작은 단계부터 시작하세요. 친구, 상담사, 지원단체 등 누군가와 이야기해보세요. 몸을 움직이세요. 밖으로 나가세요. 단순히 혼자 있는 것 이상의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 보세요. 단순히 산만해지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느낌을 주는 새로운 리듬을 찾으세요. 오르가즘이 아무리 기분 좋더라도 그것은 목적, 대화,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와의 연결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잠깐의 안도감 이상을 주는 삶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감정적 강인함을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힘은 범위에서 나옵니다. 즉, 충만함을 느끼고 습관이 아닌 선택으로 반응하는 능력입니다. 그런 인식에는 깊은 남성성이 담겨 있습니다. 감정적 도피가 조용히 당신의 정신을 고갈시키는 반면 다음 위험은 조용히 당신의 몸을 무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다리 사이에 무거움이 느껴지기 시작할 때까지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죠. 좋은 것이 너무 많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신체의 균형을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는 72세에 은퇴한 목사였으며, 목소리가 부드럽고 사려 깊었습니다. 우리가 그의 성건강에 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을 때 그의 눈이 떨어졌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그리고 그는 내가 결코 잊지 못할 말을 했습니다. 닥터, 저도 가끔 그래요. 그러고 나면 뭔가 잘못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조차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런 종류의 조용한 수치심은
대부분의 남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항상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그것에 대해 무엇을 믿도록 배웠는가입니다. 많은 기성세대 남성들, 특히 독실한 종교인이나 전통적인 가정에서 자란 남성들에게 자위행위는 개인적인 자기관리 행위가 아니라 죄스럽고 나약하고 변태적인 것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런 메시지는 더 이상 듣지 않아도 오랫동안 마음속에 남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저는 죄책감을 그림자처럼 안고 사는 남성들을 만납니다. 그들은 친구들에게 그 죄책감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 의사에게도 털어놓지 않으며 그 죄책감이 과연 타당한지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죄책감은 골마 터집니다. 그들은 자신을 만질 때마다 잠깐의 위안을 느끼다가 몇 시간, 때로는 며칠 동안 내면의 고통을 느낍니다. 몸이 아파서가 아니라 자존감에 상처를 주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분명히 들려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의 몸을 돌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쾌락, 편안함 또는 관계를 원하는 것은 부도덕한 일이 아닙니다. 특히 친밀감을 찾기는 더 어려울 수 있지만 그렇다고 덜 필요한 것은 아닌 인생의 후반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존중과 자각을 가지고 행하는 자위행위는 단순히 신체적, 정서적 건강을 돌보는 한 가지 방법일 뿐입니다. 결함도, 실패도 아닙니다. 인간이에요. 하지만 오랫동안 심지어 속으로라도 죄책감을 품고 살아왔다면 그것은 실질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만성적인 수치심은 코르티솔 수치를 높이고 신경계를 교란시키고 심지어 신체의 쾌락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떨어뜨리고 인간관계를 흐리고 본래부터 경험해야 할 것들, 즉 접촉, 기쁨, 친밀함을 누릴 자격이 없다고 느끼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치유를 향한 첫걸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당신이 하는 일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에 대한 당신의 믿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때로는 치료사, 특히 성긍정 치료나 노인 돌봄 전문 치료사와 상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대본을 다시 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판단을 연민으로, 죄책감을 감사로 바꾸는 것이죠. 당신은 망가지지 않았어요. 더럽지도 않았고요. 당신은 욕구와 욕망, 그리고 사연을 가진 남자예요. 그리고 당신은 부끄러움 없이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일 권리가 있어요. 죄책감이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반면 우리가 살펴볼 다음 위험은 몸을 훨씬 더 무겁게 짓누르는 위험입니다. 말 그대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용히 쌓이는 육체적 고통입니다. 그리고 많은 남성들은 불편함이 너무 심해져서 무시할 수 없을 때까지 그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몸이 휴식이 필요하다고 말할 때 무슨 의미인지 알아보겠습니다. 8번째 위험, 골반 우열. 얼마 전 60대 후반의 한 남자가 이상한 증상을 호소하며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선생님, 정확히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아래쪽에 둔탁하고 무거운 통증이 느껴져요. 날카롭지도 않고 참을 수 없을 정도도 아닌데 그냥 계속 압박감이 느껴져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감염 가능성을 배제했고 전립선 검사 결과도 양호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의 습관, 특히 사정 빈도에 대해 물었을 때 그의 대답은 제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은퇴 후 그는 하루가 더 조용해지고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며
체계가 덜 잡혔고 지루함과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해 자위행위를 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가끔씩은 아니지만 하루에 2번, 때로는 3번이나 했습니다. 잠을 자는데 도움이 되어 그가 말했다. 할 일이 생기긴 하는데 요즘은 몸이 좀 안 좋아요. 그가 경험한 것은 골반 우렬이라고 불리는 현상이었습니다. 적절한 회복 시간 없이 반복적이고 빈번한 자극으로 인해 골반 부위에 혈액과 압력이 쌓이는 현상입니다. 사정이 너무 자주 발생하면, 특히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면 골반저의 조직과 혈관이 자극을 받고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고환의 무거움을 느낄 수도 있고, 치골 뒤쪽의 깊은 통증을 느낄 수도 있고, 심지어는 설명할 수 없는 지속적인 통증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건 도덕성에 관한 게 아닙니다. 균형에 관한 거예요. 특히 나이가 들면서 몸은 회복 시간이 필요합니다. 혈류, 호르몬 분비, 근육 수축을 조절하는 시스템은 25세 때보다 지금 더 예민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연약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현명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당신에게 더욱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잦은 자위행위 후 골반이 무겁고 둔한 느낌이 들거나 피로감이나 긴장감이 느껴진다면 이는 신체가 공간, 리듬, 그리고 절제를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60세 이상의 대부분 남성의 경우 세션 사이에 며칠 간격을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더 많이 하는 것이 잘못이기 때문이 아니라 회복이 활동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더 많이 하는 게 항상 더 좋은 건 아니에요. 반복한다고 해서 즐거움이 커지는 건 아니니까요. 사실, 신체가 재설정될 시간을 주면 감각이 더 강해지고, 더 생생해지고, 더 만족스럽게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따분한 통증에 시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불편함을 억지로 참거나 몸의 조용한 신호를 무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때로는 타이밍을 조금만 바꿔도 신체적, 정서적, 성적으로 느끼는 감정에 큰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골반 우렬은 신체가 아래에서 보내는 신호이지만 우리가 살펴볼 다음 위험은 세포 수준에서 시작되며 아버지가 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60대나 70대에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다음 습관이 어떻게 당신의 성공 가능성을 조용히 저해할 수 있는지 들어보고 싶으실 겁니다. 9번째 위험, 정자 품질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그는 61세였고 새로 재혼한 상태였으며 내 사무실로 들어왔을 때 조용한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라고 그는 나에게 말했다. 그녀는 더 어리고 우리는 희망적이지만 지금 6개월이 지났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그는 당황하지 않았다. 아직은. 하지만 나는 그의 희망의 무게와 그것을 실현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낄 수 있었다. 그의 검사 결과와 생활 습관을 검토해보니 모든 것이 꽤 괜찮아 보였습니다. 호르몬 수치도 좋았고 건강에 큰 위험 신호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의 사정 습관에 대해 물었을 때 그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꽤 자주요에 그가 말했다. 매일, 가끔은 그보다 더 자주요. 긴장을 푸는데 도움이 돼요. 그리고 저는 더 많을수록 더 좋다고 생각했어요. 이는 일반적인 믿음이지만 생식력에 관해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잦은 사정은 대부분의 남성에게 해롭지 않지만 일시적으로 정액의 질, 특히 정자 농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즉,
신체가 정자를 생산하더라도 각 샘플의 최적 수준으로 보충할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60대 이상 남성의 경우 자연적인 정자 생성이 다소 둔화되기 때문에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매일 사정하는 것이 생식 능력을 손상시킨다는 말은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과 당신의 파트너가 적극적으로 임신을 시도하고 있다면 시기와 질이 중요하며 놀랍게도 적당히 하는 것이 실제로 임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임신을 시도하기 전 2에서 5일 동안 금욕하면 정자 농도와 운동성이 가장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체가 자원을 회복하고 최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식이 힘이 되는 지점입니다. 많은 나이 든 남성들은 아직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신체가 25세 때 어떻게 기능했는지가 아니라 현재 어떻게 기능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임신 가능성은 단순히 욕망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생물학적 특성, 타이밍, 그리고 습관을 의식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삶을 창조하는 것이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거나 그저 간직하고 싶은 가능성이라면 일상을 바꾸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영원히 금욕할 필요는 없습니다. 몸이 준비하고 회복하고 적절한 순간에 필요한 것을 제공할 시간을 주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생명을 창조하는 당신의 능력은 단지 육체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감정적이고 에너지적이며 당신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 활력의 상징입니다. 이런 위험은 아버지가 되는 특정한 목적에만 적용되지만 마지막 위험은 임신을 시도하든 안 하든 거의 모든 남성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몸에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뇌에서 시작되죠. 그리고 조심하지 않으면 여성과 자신을 보는 방식, 그리고 친밀함의 의미 자체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위험 번호 10. 현실과의 단절. 저는 70대 초반의 한 남자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는 놀라울 정도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파트너와의 친밀함을 원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가 말했다. 현실적인 삶이 더 이상 제게 맞지 않아요. 언제부터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저 실제적인 관계에 대한 설렘을 느끼지 못하게 된 것뿐이에요. 그 순간이 제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가 묘사한 건 발기부전이나 저테스토스테론증이 아니었거든요. 훨씬 더 미묘하고 여러모로 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환상에만 반응하고 포르노의 강렬한 자극에만 반응하도록 뇌를 훈련시켰고 시간이 지나면서 실제 생활의 촉각, 향, 목소리, 감정에는 반응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인간의 뇌, 특히 남성의 뇌는 새로운 것과 자극에 놀라울 정도로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반복적으로 매우 각성적이고 비현실적인 콘텐츠에 노출되면 뇌는 보상 시스템을 조정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극단적이고 극적이며 불가능한 것을 갈구하며 점차 자연스러운 것, 진정한 인간관계의 부드러운 속도에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60세 이상 남성의 경우 이러한 위험은 특히 현실적입니다. 삶의 속도가 느려지고 외로움이 찾아오면서 디지털 세계로 도피하려는 유혹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판단이 없고 오직 이해만 있을 뿐입니다. 스크린은 거부하지 않습니다. 취약성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예측 가능한 자극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당신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종종 가져가는 것은 당신의 예민함, 당신의 존재감, 그리고 실제적인 무언가에 깊이 감동할 수 있는 당신의 능력입니다. 간단한 시각적 보조 자료로 시작하는 것이 성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서적 측면에서도 연결을 어렵게 만드는 의존성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기쁨을 가져다 주던 현실 생활 속에서도 지루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무의식적으로라도 파트너를 처음부터 실제가 아니었던 이미지와 비교하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단절은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가소성이 있어서 변화할 수 있습니다. 다시 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먼저 인공적인 콘텐츠로부터 잠시 벗어나세요. 가능하다면 기억, 상상력, 실제 인간과의 접촉으로 대체하세요. 읽고, 반성하세요. 당장 만족할 필요 없이 욕망을 키워나가세요. 더 느리고 더 깊은 친밀감을 다시 발견할 기회를 가지세요. 당신은 화면 뒤에 갇혀 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다시 진짜 감정을 느낄 만큼 나이가 많지 않습니다. 때로 가장 강렬한 각성은 보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는 것, 느끼는 것, 다시 한번 경험하고 싶은 것에서 옵니다. 이제 신체적, 정서적, 호르몬적, 신경학적 위험을 포함한 10가지 숨은 위험을 살펴보았으니 마지막으로 이야기해야 할 부분이 하나 남았습니다. 위험을 아는 것은 이야기의 절반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단 7초만 투자하면 실제로 많은 손상을 되돌리고 혈류를 회복하고 잃었다고 생각했던 활력을 되살릴 수 있는 자연스럽고 간단한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제가 다음에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결론. 그러니 이제 60세 이후에 자위행위를 하는 것이 좋거나 나쁘지 않다는 걸 알았겠죠. 흑백으로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도구예요. 그리고 모든 도구와 마찬가지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당신을 강하게 만들 것인지 아니면 천천히 지치게 만들 것인지가 결정됩니다. 우리는 사회적 고립과 무감각부터 신경 손상, 죄책감, 골반 우열, 심지어 현실과의 단절까지 10가지 실제 위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여러분을 놀라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깨우고 당신에게 자각심을 주고 자신을 더 잘 돌볼 수 있는 허락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인생의 이 단계는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많은 의도, 더 많은 주의, 더 많은 지혜를 가지고 당신의 몸은 여전히 반응하고 있어요. 당신의 욕망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작은 변화만 있으면 여러분의 개인적인 습관이 부끄러움이 아닌 힘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대화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계속 들어보세요. 제가 이어서 공유할 내용은 여러분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되살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수백 명의 남자에게 알려준 간단한 자연요법입니다. 이 방법은 내일 아침 당신의 기분을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